니코라는 소녀가 늘 자신을 지켜준 친구 모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니코는 열심히 수련해서 미래의 강력한 마녀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불량배 부리가 모리를 막아서지만 모리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자 우두머리 모모타가 예전에 다른 학생을 괴롭힐 때 그가 방해했던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모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는 쉽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지만 갑자기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맞습니다. 집에서 모리의 아버지는 왜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불량배들에게 맞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리는 어렸을 때 모모타를 심하게 다치게 한 적이 있어서 그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니코를 기억하는지 궁금해하고, 모리는 니코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항상 다치게 되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니코가 수련을 마치고 그를 자신의 사형마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모리는 먹던 음식을 뱉어냅니다. 아버지께선 마녀의 조력자는 보통 동물이지만 과거엔 동물들이 마력을 흡수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설명하셨어. 그중엔 인간과 결혼한 소나 호랑이 조력자도 있었고 그들의 자손이 도깨비로 알려지게 된 거지. 아버지께선 그들이 도깨비 일족이라고 하셨고, 모리는 그들의 혈통을 이해했지만 현대사회에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버지께선 수백 년 된 수호자로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그녀의 경호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 아버지께선 중요한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우니 그녀가 그와 함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하셨고 그는 또다시 음식을 먹다 살에 들렸어. 아버지는 그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궁금해 하셨지. 니코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 모리가 잘 지내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의 이름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첫 만남을 떠올렸어. 그녀는 갑자기 그의 창문을 깨고 그의 앞에 떨어졌고 균형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했어. 그는 그녀가 바로 사고를 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가 청소하는 것을 도우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쉬면서 그가 만든 쿠키를 먹으라고 했어. 니코는 그가 꽤 잘생겨졌다고 생각하며 혹시 자기에 대해 불경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걱정 말라고 잘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엄마가 그를 보디가드로 끌어들인 게 미안하지만 그는 계약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법으로 깨진 창문을 고쳐주겠다고 하고 그에게 소중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한다. 매개체로 쓸 수 있게. 그들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컵을 쓰기로 하고 그는 그녀의 마법이 통했다는 것에 놀라지만 컵이 깨져서 믿을 수가 없다. 그녀는 깨진 것을 고치려면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했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다며 화를 내며 그 컵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니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법을 칭찬하며 거의 못 알아볼 뻔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물건을 납작하게 만드는 마법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사용해서 종이처럼 납작해진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녀를 날려버리고 그는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고 틈새로 떨어진다. 그는 그녀에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마법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곧 마법이 풀릴 거라고 하지만 나가지 못하면 연경 납작해질 거라고 말하죠. 모모다가 나타나서 모리에게 자기 집 앞에서 뭐 하냐고 묻자 그는 모모다에게 청소기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모모다는 싸우고 싶냐며 거절하죠. 그래서 그는 힘을 발휘하고 모모다는 기겁하고 그는 뒤에 있는 벽을 부수고 니코가 변신하기 전에 잡아채죠. 모모다는 오랜만에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놀라지만 모리가 벽을 부순 것에 화가 나서 니코에게 고치라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모모다의 머리카락을 매개체로 벽을 수리하고 그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모리는 괜찮다고 말하죠. 그 후 니코는 드레스를 사야겠다고 하지만 결국 많이 사게 되고 모리가 짐을 모두 들 수 있도록 가방에 초경량 마법을 걸죠. 그는 그녀의 마법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고 그녀는 자신 같은 초보자는 마법이 불안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법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죠. 그는 그녀의 꿈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몽상을 하지만 그는 건물에 불이 났다고 말하죠. 여자가 갇힌 걸 본 니코는
마법 빗자루를 꺼내 마법으로 여자를 구하려 해요. 모리는 니코에게 조종에 집중하라고 하고 자기가 여자를 구하겠다며 함께 불타는 건물로 날아갑니다. 무사히 여자를 구했지만 빗자루가 3명 무게를 감당 못하자 니코는 모리를 가볍게 만드는 마법을 쓰는데 성격까지 변해버리죠. 여자가 누구냐고 묻자 모리는 니코는 마녀고 자기는 오거라고 말해서 여자를 놀라게 합니다. 빗자루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니코는 부드럽게 착륙하려고 자기에게도 마법을 걸고 둘 다 엄청 쾌활해지죠. 여자는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니코와 모리는 가방을 잊은 걸 깨닫고 가지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모리와 니코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집까지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니코는 마법책을 읽고 마법의 부작용으로 나중에 더 무거워진다는 걸 깨닫고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밤에 니코는 모리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모리가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빠가 1년 안에 니코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고 말했고 자신의 임무는 그녀의 사형마로서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떠올리죠. 다음날 니코는 모리에게 같이 산 첫날이 어땠는지 묻지만 그는 별다른 생각이 없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해요. 그는 어릴 적 친구지만 여전히 이성이라고 설명하지만 니코는 그가 자신을 여자로 봐줘서 기뻐하고 다시 딴 생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들은 함께 학교에 가고 니코는 같은 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지만 모리는 그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생각해요. 입학식 후 니코는 모두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서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모리는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니코는 그가 자신에게 고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마녀라는 정체를 밝히거나 학교에서 마법을 쓰지 말라고 충고해요. 그들은 교실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유리 선생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만화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려 해요. 하지만 애들이 자기를 비웃을까봐 두려워서 춤을 춘다고 말하기로 하고 모두에게 자기소개를 시키자 모리는 니코에게 아까 했던 조언을 상기시켜줘요. 유리가 남자애들부터 시작하는데 니코는 모리가 유리를 더 잘 보호하려고 메모하는 걸 보고 그러다 실수로 지우개를 부러뜨려요. 니코는 마법을 마음껏 쓰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모리를 돕기 위해 마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 주문을 써요. 하지만 실수로 모리의 머리카락 일부를 맞춰서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데 유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유리는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니코는 겁에 질려 다시 주문을 외워 되돌리려고 하지만 실수로 머리를 맞춰서 머리가 엄청 커져버려요. 모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유리는 그런 모리를 보고 충격을 받고 니코는 다시 한번 주문을 되돌리려고 해요. 하지만 실수로 팔을 맞히고 모리는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고 거대한 팔을 숨기려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해요. 하지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서 모두의 시선을 끌게 돼요. 모리가 자리에 앉으면서 니코 책상에 팔을 올리자 니코가 팔을 원래대로 돌리는 마법을 걸려던 찰레 유리가 갑자기 자기소개를 시킨다. 그래서 니코는 급히 일어서지만 실수로 자기 마법에 맞아 거대해진다. 사람들은 니코를 보고 충격에 빠지고 니코는 자신이 마녀라고 실토하는데 모리는 정체를 들켰다는 사실에 짜증을 낸다. 그러자 유리는 니코의 어머니가 이미 니코가 마녀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학교와 함께 훈련을 계속할 거라고 말한다. 니코는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가운데 말없이 서 있고 모리는 마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아무도 니코와 친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업이 끝나고 모리는 니코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하지만 반 친구인 카라와 카쿠미가 니코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 식당에 도착하자 남자애들이 작업을 걸려 하지만 카라는 그들을 루저라고 부르며 거절하고 니코는 그런 카라에게 감탄한다. 니코는 카라를 칭찬하지만 카라와 친구들은 니코에게 자신에 대해 묻기 시작하고 니코는 여러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카라는 니코의 자신감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니코는 자기 나이 또래 친구가 없어서 항상 여자애들이랑 어울리고 싶었다면서 카라랑 카쿠미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지 궁금해하네. 그러자 카쿠미는 중학교 때 외로웠는데 카라가 같이 놀자고 해서 친구가 됐다고 말해.
카라가 니코한테 모리에 대해 묻자 니코는 어릴 적 친구라고 밝히지만 카라는 왜 같이 집에 가는지 궁금해해. 니코는 같은 집에 산다고 말하고 카라는 그걸 듣고 충격받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니코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설명해. 그러자 카라는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면서 모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한편 차인 남자애들은 복수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기도 전에 모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내줘. 니코는 모리가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애들은 그걸 믿어서 니코는 죄책감을 느껴. 다음날 학생들이 니코 주변에 모여서 니코가 대단하다고 말하고 모리는 니코가 친구를 못 사귈까봐 걱정했는데 기뻐해. 카라가 니코에게 마법을 보여달라고 하자 모리는 마법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화를 낸다. 카라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지만 유리가 갑자기 교실에 들어와 교실 전체가 뒤집힌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니코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유리는 첫 수업이 레크리에이션이라며 모두에게 과일 바구니 게임을 할 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유치한 게임이라 싫어하고 니코의 마법으로 재미있게 놀자고 제안한다. 밖으로 나가자 니코는 마법을 걸기 전에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주문을 걸자 학생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모두 즐거워한다. 다른 반 학생들은 지루한 게임을 하는 반면 니코 반은 재미있게 놀고 있어서 질투한다. 모리는 마력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괜찮냐고 묻지만 니코는 음식을 먹으면 충전할 수 있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리는 니코의 시각에 감탄하며 자신은 정반대이고 온이로 태어난 이후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힘이 엄청나다며 모두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괴물 취급하며 떠났던 때를 떠올립니다.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마법진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운전사는 트럭이 하늘로 뜨자 당황합니다. 하지만 트럭은 마법진을 벗어나 땅에 추락하려 하고 모리는 간신히 트럭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야 하고 니코는 그를 감싸려서 하지만 모리는 그녀를 막고 자신이 도깨비라고 밝힙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그의 힘에 감탄하고 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금 전까지 하늘을 날고 있었고 니코가 만녀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며 그가 니코의 소꿉친구니까 도깨비라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예언마법 전문가인 니코의 어머니 이부키가 등장하고 그녀의 책에는 여러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는 책 속 특정 단어를 가리킵니다. 그녀는 해독하고 개와 빗방울이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 의미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편 모리는 커피를 준비하고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는 듯합니다. 니코는 일어나서 그의 관심을 끌려고 평상복 차림을 보여주지만 그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휴일이라고 너무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하고 옷들이 다 똑같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코는 카라가 준 패션 잡지를 꺼내 모델들이 입은 드레스를 감탄하며 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마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림을 실제 옷으로 바꾸는 마법을 걸지만 그림에는 앞모습만 있어서 뒷모습은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니코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옆으로 걸어 방을 나서지만 모리는 새 드레스를 알아채지 못하고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더 준비합니다. 하지만 니코는 그를 변태라고 몰아쓰며 옷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다른 옷들과 달라서 예쁘다고 말합니다. 모리는 옷도 다 갖춰 입었으니 밖에 나가자고 하지만 니코는 그런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어서 기겁합니다. 모리는 옷이 예쁘다고 하지만 평소 옷도 좋다고 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사람이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진 그녀는 옷을 갈아입으러 서둘러 가지만 뒤가 훤히 비치는 걸 깜빡 잊어요. 그걸 본 그는 당황해서 요즘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쳐다보지 말라고 해요. 평소 옷으로 갈아입자 그는 너무 잘 어울려서 심장이 뛴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런 반응은 예상 못했기에 얼굴을 붉혀요. 그는 옷이 어느 시대 옷이냐고 묻고 그녀는 놀라지만 프랑스 할머니 옷이라고 말하자 그는 자기 재킷도 같은 시대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빈티지 옷 때문에 심장이 뛰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자기가 온 후로 집이 엉망이 돼서 그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인정하고 그녀는 화를 내지만
그는 아버지와 둘이 자라서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고 덧붙여요. 처음에는 그녀가 일으키는 소란이 싫었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옷은 편한 걸 입으라고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다 어울린다면서 옷 취향이 비슷해서 자기도 모르게 흥분했다고 하네요. 날씨도 좋다면서 같이 나가서 점심 먹자고 하니까 흔쾌히 승낙하네요. 저녁에 택배가 오는데 니코는 모리한테 이부키한테서 온 거고 좋아하는 만화책일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이부키가 보낸 편지도 있어서 바로 열어보는데 딸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자기가 니코가 수련했던 일본의 작은 마을 유장교에 있다고 마력을 키우기에 완벽한 곳이라서 거기 머물기로 했다고 하네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힘을 소모하는 일이고 예언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힘을 키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코를 잘 부탁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많이 도와줬으니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고 하네요. 니코가 모리한테 상자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지만 내 물건은 네가 책임지라니까 가벼워지는 마법을 쓰기로 하네요. 하지만 그가 부작용을 상기시키자 그녀는 대신 자신을 둘러 나누는 다른 마법을 씁니다. 그녀는 이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지만 모리는 그녀가 둘로 나뉘었어도 한 사람 몫의 상자밖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자신을 2명 더 복제하면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상자 하나만 옮기자 모리는 그들의 지능도 나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직접 상자를 옮기기로 하고 남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부키는 빗속의 개가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는 새로운 예언을 언급합니다. 그때 갑자기 니코가 개에게 쫓겨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녀를 구하러 달려가지만 팔을 물립니다. 개의 주인은 사과하지만 모리는 화를 내며 조심하라고 말하고 그 말에 개와 함께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니코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의 부상으로 이어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커피를 준비하러 가고 그는 다시 편지를 엽니다. 편지에는 재앙이 지나갔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 마법 봉인이 있지만 봉인이 아직 남아있어 여전히 위험합니다. 비 오는 날 니코는 마력을 되찾기 위해 팥을 사려 하고 모리는 예언 때문에 말릴 수 없어 결국 함께 가기로 한다. 니코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모리는 니코에게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니코는 누가 둘이 같이 있는 걸 봐주길 바라며 설렌다. 카라가 둘을 발견하고 니코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만 니코는 모리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 돌아가는 길에 니코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걸 눈치채고 모리가 자신에게 고백하려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리는 탁 트인 곳으로 데려가 숨어있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한다. 니코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개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지만 모리는 예언이 떠올라 불안해한다. 남자가 모리를 공격하고 모리는 상대가 빠르지만 힘에서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알아챈다. 남자는 돌풍을 일으켜 모리를 밀어내고 니코는 모리를 걱정하지만 모리는 니코에게 뒤로 물러서 있으라고 한다. 그는 전력을 다하기로 하고 불타는 주먹을 날리자 남자는 방어하지만 모리가 그의 뒤에 나타나면서 그건 단순한 주의 분산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가 가면을 벗지만 남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니코가 그를 칸시라고 부르자 모리는 놀랍니다. 니코는 그가 자신이 수련했던 산의 당두라고 말하고 칸시는 니코를 보호하러 왔기 때문에 모리의 힘을 시험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칸시는 오랜만에 니코를 만나 기뻐하지만 모리는 칸시가 자신을 무시해서 화가 납니다. 니코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이 수련했던 산을 보호한다고 말하고 칸시는 그들이 훈련 중에 서로 만나 친구가 되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칸시는 니코의 어린 시절 부끄러운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니코는 얼굴을 붉히지만 모리는 왜 여기 왔는지 물으며 그들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그러자 칸시는 이부키가 니코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히고 뻔뻔하게 햄버거를 하나 더 달라고 하자 모리는 그에게 햄버거를 던집니다. 모리는 다시 한번 그가 온 진짜 이유를 묻지만 칸시는 밝히기를 거부하고 모리는 니코에게 주문을 걸어 그를 말하게 하라고 말하고 니코는 그의 우산을 말하는 물건으로 바꿉니다. 싸우는 모습을 보더니 도깨비와 탱우는 늘 적이었다는 걸 알고 모리는 간시가
왜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모리는 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염탐했느냐고 묻자 간신은 도깨비 도움 없이 니코를 지키고 싶었고 그래야 자기 종족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니코는 그에게 자기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는 요괴로서 힘을 쓸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우산이 이부키가 그의 빚을 모두 갚아줬다는 비밀을 폭로합니다. 그는 돈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마을을 떠날 생각이었지만 이부키를 만나 빚을 모두 갚아주고 니코를 지키라고 보냈다고 인정합니다. 니코가 차를 준비하러 간 사이 간신은 모리에게 종이를 건네며 새로운 예언이 있는데 학교에 적이 있다고 언급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니코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지켜봤지만 니코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니코가 돌아오자 간신은 니코에게 모리 같은 이상한 괴물과 어떻게 같이 사냐고 묻고 누가 더 나은 경호원인지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모리는 팔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니코는 탱우와 도깨비 사이의 문제는 잊어야 한다며 그들을 말립니다. 니코는 음식에 마법을 걸어 모두 친한 친구가 되게 하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마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해진 순서대로 먹어야 한다. 그래서 모리에게 먼저 먹으라고 하지만 모리가 니코에게 건네려 하자 칸시에게 주라고 한다. 칸시가 먹기 시작하자 모리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칸시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칸시는 당황해서 모리를 밀어내려 하지만 칸시가 먹으면 먹을수록 모리는 더 이상해진다. 칸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치지만 풍선을 꺼내려고 애쓰는 아이들 2명을 발견한다. 칸시는 아이들이 풍선을 되찾도록 도와주지만 실수로 마법 과자를 떨어뜨린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은 후 모두 사랑 마법에 걸리고 니코는 그들이 어깨를 맞대고 쇠사슬처럼 연결된 것을 발견한다. 니코는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저 모두가 잘 지내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니코는 우체부일 거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지만 갑자기 니코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은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갔고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드레스를 받은 후 입어보려 했는데 갑자기 뻣뻣해졌거든요. 갑자기 드레스에 눈들이 나타나 마녀의 딸이 잡혔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다가가려 하자 드레스는 점점 더 조여왔어요. 괴물이 니코를 납치해서 날아가자 모리는 쫓아가려 했지만 칸시는 날 수 있는 상대를 무작정 쫓을 수 없다고 그를 진정시켰어요. 칸시는 자신의 힘으로 주변의 모든 까마귀를 조종해서 날아가는 소녀를 봤는지 물었고 그중 하나가 그녀가 있는 곳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한편 니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모리가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공영에 처할 때마다 항상 그가 구해줬으니까요. 모리는 그녀를 발견하고 칸시에게 까마귀 가족이니까 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칸시는 도깨비가 뿔을 잃은 것처럼 그들도 날개를 잃었다고 말했어요. 모리는 싸울 때 칸시가 바람의 힘을 사용했던 걸 기억하고 함께 힘을 합쳐 니코를 구하자고 제안했어요. 칸시가 강한 바람을 일으켜 모리를 하늘로 날려보냈지만 괴물은 드레스를 단단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리를 비웃었어요. 근데 모리는 자기가 딱 기다리던 거라고 말하면서 괴물한테 주먹을 날리고 그 니코를 구출해서 둘은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해. 모리가 칸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칸시는 바람 마법으로 착지를 부드럽게 해주지만 모리는 여전히 세게 착지하고 칸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해. 그는 드레스에 찢어진 조각을 보는데 괴물이 죽으니 이제는 평범해 보이지만 칸시는 종이의 봉인이 그대로인 걸 보니 예언 속 괴물이 아니라고 말해. 니코는 또 일어날까봐 걱정하자 모리는 안심하라며 우리가 널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말해. 칸시는 자기가 같이 살겠다고 말하고 니코는 기뻐하지만 모리는 놀라면서 칸시가 그들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살았는지 궁금해해. 우사는 칸시가 방을 빌렸지만 이미 돈을 전부 오락과 도박에 썼다고 말해줘. 그래서 모리는 칸시가 혼자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들을 이용하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니코는 그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해. 둘 다 싸움을 멈추기로 하고 니코는 둘 다 꽤 외로우니까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칸시가 이웃들에게 인사를 받자 모리는 칸시가 인기가 많아진 것에 놀란다. 그날 저녁 칸시와 모리는 카드놀이를 하고
니코는 드디어 둘이 잘 지내는 모습에 기뻐한다. 다음날 니코는 카쿠미의 그림을 칭찬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유리가 듣게 된다.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자 카쿠미는 그림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말하고, 유리도 그곳에서 여러 작가를 팔로우하고 있어서 흥미롭게 듣는다. 카쿠미는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자 유리는 카쿠미를 검색하고 카쿠미가 현재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팬아티스트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유리는 오타쿠들은 사생활을 비밀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유리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여자애들은 유리를 알아채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자 유리는 그냥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수로 카쿠미의 그림을 보게 되자 유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그들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다. 유리는 교무실에 가서 카쿠미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선생님이라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카쿠미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자 유리는 확인하고 침착하게 그림을 칭찬하려 합니다. 카쿠미는 자신이 오타쿠라고 밝히며 유리도 만화를 좋아하냐고 묻지만 유리는 그런 건 안 좋아한다고 부정합니다. 카쿠미는 아까 만화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자 유리는 조금 읽어봤다고 둘러대지만 책상 위의 만화책들이 그녀를 폭로합니다. 카쿠미는 유리가 수업 끝나고 나갈 때 떨어뜨린 한정판 만화 키링을 돌려주러 탐험몰에 왔다며 왜 진짜 모습을 숨기려 하냐고 묻습니다. 유리는 부인하려 하지만 카쿠미는 팬아트를 올리면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카쿠미는 유리와 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유리는 결국 만화를 좋아한다고 인정하고 카쿠미는 기뻐합니다. 한편 세 사람은 하라라는 학생을 만나는데 그는 니코에게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게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리는 용기를 내서 두려움에 맞서라고 하지만 니코는 새로운 마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능력을 키운다고 말하죠. 사실 니코는 안절부절못하지 않고 화장실을 쓰고 싶어서 투명해지고 싶어 해요. 예전에 학교에서 똥 쌌다고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거든요. 다들 니코를 안쓰러워하지만 갑자기 니코를 잊어버리자 니코는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마법을 썼다고 밝힙니다. 니코는 니코에게 마법을 걸고 발동시키려면 검지를 빼서 팔짱을 껴야 한다고 설명하죠. 다시 수업에 들어가고 하라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자 니코는 마법을 써서 몰래 빠져나와 기뻐합니다. 효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난 체육 선생님은 니코가 몰래 나간 걸 알아채고 모리가 와서 선생님의 주의를 돌립니다. 하라는 화장실에 가는데 성공하지만 바지를 내리려면 손을 움직여 마법을 풀어야 하고 그러면 교실에서 사라진 게 들통날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종이 울리고 니코는 살았다고 생각하죠. 학생들이 몰려오자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라가 니코에게 고맙다고 하자 니코는 시시한 일에 마법을 쓰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하라는 사람 돕는 게 좋다고 말한다. 지팡이가 빛나기 시작하자 하라는 마법석이 처음엔 파란색이지만 마녀의 힘이 강해질수록 흰색으로 변한다고 알려준다. 하라는 니코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마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한다. 모리는 남들 앞에서 마법을 쓰는 걸 바라지 않았지만 하라가 발전하는 모습에 기뻐하고 네모라는 소녀가 학교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학교를 나서자 선생님이 모리에게 차 밑에 고양이가 끼었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모리가 차를 들어 올리자 고양이는 도망가고 선생님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모두 그의 힘에 감탄한다. 그들이 떠나자 고양이는 인간 모습으로 변하고 그 고양이가 네모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모는 모리를 보며 그를 자신의 사형마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당황해서 도망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칸시와 니코는 모두가 모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보고 그저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모리를 흐뭇하게 여긴다. 칸시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놀아주려 하지만 고양이는 그가 탱고라서 싫어한다. 고양이의 목표는 모리를 자신의 사형마로 만드는 것이다. 모리는 어린 나이에 힘을 얻은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고 니코가 어떻게 그를 사형마로 삼았는지 궁금해한다. 고양이는 자신이 엘리트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가장 강한 사형마만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고양이가 집까지 따라온 것을 알고
그들은 고양이를 집 안으로 초대하고 고양이는 모리 옆에 앉는다. 니코와 칸시가 쓰다듬으려 하자 고양이는 만지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쳐 모리의 무릎에 앉는다. 모리가 부드럽게 쓰다듬자 고양이는 편안함을 느끼며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니코와 칸시는 고양이가 그를 좋아하는 것을 질투한다. 네모는 오니의 조상이 호랑이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너무나 편안한 곳이라 떠날 수가 없다. 잠들면 변장 마법이 풀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인간으로 변신하지만 칸시가 게임을 끝내는데 너무 집중해서 아무도 그녀를 알아채지 못해요. 네모는 그곳을 몰래 빠져나가지만 모리는 곧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느라 지친 네모는 다음번에 만나면 그를 자신의 사형마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죠. 한 소녀가 니코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니코는 그냥 부적을 주면 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소녀는 니코가 진짜 마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다음날 모리는 갑자기 니코에게 몸무게를 묻고 니코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는 건강을 위해 키에 맞는 몸무게가 중요하고 그건 보호자로서 그의 책임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니코는 여자한테 몸무게를 물어볼 수 없다고 말해서 모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모리가 떠나자 니코는 모든 여자들이 그를 쳐다보는 걸 보고 질투심을 느껴요. 집에서 모리는 눈을 가리고 나무십 잡기 연습을 하고 니코는 그가 보지 않고도 나무십을 잡는 것에 놀란다. 모리는 니코에게 나무십을 시각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감각 능력을 훈련하는 거라고 설명하지만 니코는 모리가 자신의 감정도 알아주길 바란다. 밤에 칸시는 니코에게 모리와 사귀냐고 묻고 니코는 깜짝 놀라지만 칸시는 니코의 감정이 꽤 분명하다고 말한다. 니코는 칸시에게 모리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일상에 갇혀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칸시는 니코가 모리에게 힌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TV에서 샴푸 광고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는다. 다음날 학교에서 칸시는 니코가 모리 앞에서 머리를 흔들어서 모리가 니코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계획을 설명한다. 점심시간에 모리가 도착하자 니코는 칸시에게 신호를 보내고 칸시는 니코에게 바람을 불어넣지만 모리는 니코를 알아차리지 못하자 니코는 칸시에게 바람을 더 세게 불라고 한다. 하지만 칸시가 너무 세게 불어서 니코가 악령처럼 떠오르기 시작하고 모리는 겁을 먹는다. 선생님이 도착하고 손에 든 서류들이 바람에 날아가자 걱정해요. 학생들 치수를 다 적어놓은 거라서요. 모리는 잽싸게 서류를 줍는데 힐끗 보지도 않아서 여자애들이 감탄하죠. 집에 가는 길에 여자애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니코는 질투를 느껴요. 니코는 그에게 인기가 많아졌다고 말하지만 모리는 어릴 때부터 목표와 훈련에만 집중해서 친구가 별로 없다고 설명하죠. 다음 날 한 남학생이 니코에게 수학여행 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친구들은 그가 니코에게 고백하려는 줄 알고 흥분해요. 니코는 자기는 그 애를 알지도 못한다며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카라는 니코가 학교에서 꽤 유명해졌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둘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소문이 있는 사랑의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남학생이 니코를 거기에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죠. 콘치는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니코에게 수학여행 때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니코는 질색하며 거절하고 사랑에 빠질 시간이 없다고 말하죠. 콘치는 도망치지 말고 행동하라고 화를 내자 니코는 승리 계획이 실패한 후 희망을 잃었다고 말해요. 모리의 차가운 눈에서 사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콘치가 말하길 모리한테 니코에 대한 감정을 물었더니 감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감정 없이 널 지키는 게 자기 책임이라고 했대. 그래서 콘치는 모리가 책임감 때문에 널 여자로 안 보는 거고 니코가 억지로라도 모리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수학여행 때 니코는 모리한테 자기를 불렀던 남자애 얘기를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궁금해해. 모리는 니코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니코는 가버리지만 모리는 속상해하는 것 같아 보여. 점심시간에 니코는 남자애를 만나러 나무 쪽으로 가는데 도착해보니 남자애들이 모두 니코의 사랑 부적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남자애들은 나무 아래에서 받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니코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가 자기를 쫓아오자 마법으로 몸을 작게 만들어 날아가 버려. 그러다 누군가와 부딪혀서 주머니에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 여자애랑 얘기하고 있는 모리였어. 니코는 그 여자애가 모리한테 고백하는 걸 보는데 모리는 아무 반응 없이 서로 잘 알지도 못한다면서 거절해. 솔직한 대답을 듣고 그에게 더욱 매력을 느낀 그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해 니코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소중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지켜야 해서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니코는 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는 그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니코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때를 떠올린다. 그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니코는 마법을 제어하지 못해 집의 절반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나자 울고 있다. 모리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부모님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리는 그녀를 안아주며 강하다고 말하고 그녀의 마음을 녹인다. 현재로 돌아와 모리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그런 순간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말하고 떠나지만 니코는 자신의 마법이 곧 풀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치려고 날아가지만 콘치는 바람의 힘으로 그녀를 다시 밀어내고 그녀는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모리가 그녀를 잡는다. 여자가 무겁냐고 묻자 남자는 끄떡없다고 자기는 힘이 세다고 하고 콘치는 나무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는데 노인이 내려오라고 한다. 노인은 신성한 무화과 나무는 진짜 사랑나무가 아니라며 자신과 아내가 그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진짜 사랑나무는 작고 볼품없다며 가리키고 콘치는 니코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그 나무 아래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한다. 니코와 콘치는 영상을 찍는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모리의 주의를 끌고 모리는 잠을 방해해서 화를 낸다. 그들은 돈을 벌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모리는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한다. 모리는 구독자도 몇 명 없고 조회수도 없는 그들의 채널을 확인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 실력이 부족해서 영상이 재미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리는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리면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진지하다면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모리는 비슷한 관심사 때문에 수학여행에서 만난 가미라는 아이를 그들에게 소개한다. 가미는 긴장해서 자기 영상을 봐도 주제가 다양해서 아무것도 이해 못할 거라고 말하네요. 근데 콘치가 머리채를 잡고 당장 자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가미는 채널 구독자가 3명밖에 안 된다고 밝히지만 니코는 영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상 퀄리티가 좋다는 걸 깨닫네요. 근데 계속 딴소리만 해서 지루해하고 모리는 자기들보다 잘한다면서 채널을 칭찬하네요. 가미에게 콘텐츠 개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해서 가미는 영상을 찍도록 도와주고 가미 채널 조회수 12,000뷰를 찍게 해준 게임을 하네요. 가미 장비를 쓰고 모리는 크로마키 스크린까지 가져왔네요. 근데 콘치한테는 니코한테 집중하고 싶으니까 화면에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가미는 모리가 영상 편집하는 걸 도와주고 열심히 작업한 끝에 드디어 업로드했는데 조회수가 수천 뷰가 나오네요. 니코는 인기가 많아져서 놀라지만 모리는 모두의 장점에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가미의 연출, 콘치의 목소리, 그리고 니코의 귀여움이 있으니까. 그들은 영상을 더 만들고 그것들도 잘 되지만 며칠 후 니코와 콘치는 지루해져서 그만두기로 하고 모리는 짜증을 내. 스즈카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니코에게 수업 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니코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자기도 그녀처럼 될 수 있다면 모리가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책을 확인해 보니 스즈카의 글씨는 엉망이야. 스즈카는 뭐든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뭘 하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녀가 만든 닭고기가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격려하려고 해. 하지만 그건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새우라고 설명하고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덤벙거리는지 믿을 수 없어 해. 스즈카는 니코에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니코는 자기 마법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설명해. 차를 제대로 못 따르면 남은 10대 시절을 기술 연매에 쏟아야 하기 때문에 다도회에만 필요하다고 설명해. 다들 그녀를 안쓰러워하고
니코는 묘안을 떠올려 모리와 스즈카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다. 니코는 그들에게 싱클론 주문을 걸어 모리가 하는 행동을 스즈카가 자동으로 따라하게 만들고 시험 당일에 다시 주문을 걸어주겠다고 말한다. 모리는 닷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을 돕기로 하고 책과 영상을 보며 배우기 시작한다. 가미는 스즈카에게 모리의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안경을 주고 안경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있어 다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리허설 당일 스즈카는 할머니가 일정을 바꿔 오늘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모두에게 말한다. 제대로 된 연습도 없이 시작하게 되지만 의식이 시작되자 모리는 입까지 동기화된 것을 잊고 스즈카는 불필요한 말을 내뱉는다. 모리는 당황하지만 칸시는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하고 스즈카의 할머니는 스즈카에게 계속 훈계하고 스즈카는 계속 네 대답한다. 시험이 시작되고 모리는 이미 수많은 영상을 봤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문을 여는 것임을 알지만 문을 여는데 실패하고 좌절한 나머지 문을 성급하게 열어버린다. 다음 단계는 일어서지 않고 들어가는 건데 엄지손가락으로 땅을 짚고 몸을 앞으로 밀어 넣네요. 그런데 힘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많이 점프하게 되고 다들 스즈카가 개구리 같다고 생각하죠. 세 번째 단계는 과자를 내놓는 건데 모리가 순서대로 하려고 하지만 스즈카처럼 과자가 없어서 칸시가 모리 앞에 비스킷을 놓아줍니다. 모리가 그걸 집어서 씹기 시작하는데 스즈카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뱉어버리네요. 다음은 차를 마시는 건데 모리가 남자애처럼 마셔서 스즈카 입가에 자국이 남고 할머니는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스즈카를 차 시험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스즈카에게 훈계하려는 순간 갑자기 방에 큰 말벌이 들어와서 할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모리가 실력을 발휘해서 그걸 잡으니까 할머니가 감탄하고 결국 스즈카를 합격시키고 칭찬까지 해줍니다. 그 후 스즈카는 모리 니코와 함께 앉아서 달해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다고 하면서 모리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모리는 다시는 안 한다고 거절합니다. 칸시가 돈이 없어서 집세도 못 낸다고 모리한테 제발 얹혀 살게 해달라고 빌지만 모리는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데 돈을 다 써버렸냐고 타박하죠. 몸으로 때우라고 하면서 연극 알바 광고를 보여주니까 칸시는 일하기 싫어서 울기 시작하지만 모리는 봐주지 않아요. 칸시가 오디션을 보는데 감독이 칸시의 실력에 감탄해서 주인공 스턴트맨으로 쓰기로 하죠. 칸시가 오토맨이라는 영웅 옷을 입고 있는데 감독이 그 영웅이 아이들과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설명하지만 칸시는 왜 아빠들한테는 인기가 없는지 궁금해하죠. 연극은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일상을 보여주죠. 하지만 칸시는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액션 장면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하지만 감독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소리치죠. 이야기는 계속해서 영웅 사가타가 하나카라는 동료와 친해져서 점심 식사에 초대받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사가타는 초대를 거절하고 왜 자기를 초대했는지 궁금해하는데 하나카가 갑자기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방심하는 순간 괴물로 변신하죠. 감독이 칸시에게 빨리 자기 차례라고 소리치자 칸시는 악당을 물리치지만 감독은 짜증을 낸다. 졸개부터 쓰러뜨려야 하는데 다시 찍자고 한다. 그 후 사가타는 집에 가고 그의 아내는 근사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그는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자 아내는 결혼기념일이라고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아내는 그가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화를 내며 전과 똑같은 벌을 줄 거라고 말하며 그의 몸을 다리 받침대로 쓴다. 칸시는 애들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순 없다고 생각하며 어이없어 하지만 감독은 화를 내며 대본대로 안 하면 돈은 없다고 말한다. 공연날 칸시는 악당 역할을 맡은 남자를 알아보고 예전에 오토맨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다쳐서 교체됐다고 말한다. 그는 아들이 무대에서 영웅이 된 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하고 칸시는 감동받아 그에게 원래 역할을 주기로 결심한다. 모리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칸시의 친절함에 미소 짓지만 그냥 가버린다. 칸시는 연기를 잘하고 남자의 공격을 강력하게 보이게 해서 모두가 공연을 즐기지만 감독은 화를 내며 대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칸시는 슬퍼하며 자기가 파트타임 일에 맞지 않는다고 하자 모리는 다른 일을 해보라고 조언한다.
모리는 이번 달 생활비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지만 칸 씨에게 다음 달 요금과 함께 이번 달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실패하면 벌을 주겠다고 협박한다. 한 달이 지나고 칸 씨는 모리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모리는 칸 씨가 연극에서 맡았던 역할과 똑같은 벌을 준다. 칸 씨는 또 다른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는데 못과 비닐봉지를 포장해야 한다. 하지만 몇 분 일하지 않아 갑자기 정신을 놓아버린다. 벌써부터 못이 싫어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 씨는 일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고 다시 오토맨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칸 씨는 니코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니코는 이미 빠르다고 말한다. 니코는 칸 씨의 속도를 1.5배에서 1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하자 칸 씨는 최대 속도를 선택하지만 니코는 부작용에 대해 경고한다. 니코는 주문이 3일 동안 풀리지 않고 주문에 걸린 동안에는 누구와도 싸울 수 없으며 심각한 정신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까 니코가 주문을 걸고 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그는 종이에 자기도 못 알아듣겠다고 써서 보여주고 그들은 그의 뇌가 정상 속도의 10배로 작동한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그의 세상에서는 그들이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그에게 그들이 유령처럼 보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기겁해서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해. 하지만 주변 모든 게 느리게 움직여서 그는 지쳐버리고 그에게 3일은 실제로는 30일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 그는 니코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만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모리가 천천히 말하라고 부탁하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슬프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야. 니코가 빠르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콘치는 희망을 잃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그는 곧 나와서 먹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가 앞으로 3일 동안 꽤 자주 먹을 거라는 걸 깨달아. 하지만 그는 외롭다고 느껴서 우울해해. 그는 이미 아르바이트를 끝냈고 할 일이 없어. 속옷을 빨지만 마르는데 엄청 오래 걸려. 속옷이 다 떨어지자 모리한테 새 속옷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소지품을 건네주는데 콘치가 손을 잡고 모리가 느끼기엔 몇 초 동안 울더래요. 콘치 상태를 듣고 다미가 와서 녹음기로 목소리를 녹음해서 느리게 재생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근데 콘치가 직접 말해서 다들 놀라요. 며칠 동안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목소리를 들으니 기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먹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어요. 다음날 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들 기뻐했지만 니코랑 모리가 너무 빨리 말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카라가 모리 집에 와서 니코에게 실수로 찢어버린 중요한 문서를 복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매개체가 필요할 거라고 하자 카라는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를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니코는 여러 종이가 섞여 있어서 매개체가 100개는 필요할 거라고 설명해요. 모리는 중요한 서류가 어떻게 실수로 파쇄됐는지 궁금해하고 카라는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파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카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낸 편지를 읽는 걸 보게 된 때로 돌아갑니다. 카라는 편지를 읽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막고 파쇄해버립니다. 모리는 아버지께서 카라가 알길 원치 않으시는 중요한 내용이 편지에 쓰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니코는 그 내용이 뭔지 알아내는 것에 신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카라는 매개체가 100명이나 필요하다고 상기시키지만 니코는 편지 조각들을 분리하기 시작하며 독특한 색깔 때문에 문서를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리도 합류하고 카라를 돕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카라는 항상 그들을 위해 있어주기 때문이라며 감정이 북받쳐 니코를 안아줍니다. 종이를 분리하는 동안 카라는 이미 편지에 뭐가 쓰여 있는지 알고 있지만 직접 읽고 싶다고 밝힙니다. 카라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며 친척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7학년 때 알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여깁니다. 드디어 조각들을 다 모으자 니코가 마법으로 원래 편지를 복원하고 카라가 읽기 시작해요. 엄마가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고 곧 죽을 걸 알아서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썼다는 걸 깨닫죠. 카라는 자신이 친엄마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친엄마는 카라를 떠났고
아빠가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혼자 키웠거든요. 카라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편지를 읽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모리는 카라에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하죠. 카라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편지를 우편으로 받았고 또 다른 엄마에 대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숨겼다고 말해요. 카라는 아빠에게 말했어야 했다고 엄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아빠는 감정이 북받쳐 카라에게 사과하죠. 니코는 편지를 계속 읽으라고 하고 카라는 엄마가 직접 얼굴을 보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엄마는 카라가 3살 때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부터 행복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다고 해요. 엄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깨닫고 울기 시작하자 아빠가 딸을 위로하며 안아줍니다. 모리와 니코가 강가를 걷고 니코는 카라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빛이 나고 업그레이드된 지팡이라는 걸 알게 된 니코는 사람들을 더 자주 돕기로 결심합니다. 니코는 학교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스터를 붙이고 칸시와 가미 반에 호라이라는 남자애가 말을 걸어오지만 딱딱한 교과서 말투에 깜짝 놀랍니다. 호라이는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라 집에 영어 교과서가 많고 그걸 읽다 보니 이상해졌다고 말합니다. 니코와 모리는 호라이의 말투를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호라이는 자신의 문제는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며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화표까지 사놨는데도 너무 떨려서 데이트 신청을 못하고 니코에게 마법으로 도와달라고 하지만 니코는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용기를 북돋아주자 호라이는 매일 공원을 가로지르는 그녀를 기다렸다가 펜을 꺼내며 그녀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그걸 받아들이고 둘은 좋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새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고 그들은 그가 벌써 그녀와 사귄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하죠. 그는 둘 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영화 데이트 대신 테니스를 치기로 해서 그들에게 티켓을 줍니다. 모리는 니코에게 같이 가겠냐고 묻고 니코는 데이트라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 후 니코와 다른 사람들은 모리의 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남자애들이 니코 방에서 나갈 때 모리에게 들키고 그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커를 치고 있었다고 둘러대고 그의 얼굴을 읽기 어려워서 그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차피 거절했을 거라고 거짓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적어도 자신을 초대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날 니코는 모리에게 그를 더 표현력 있게 만드는 마법을 걸어도 되는지 묻고 그는 그걸 승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의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문을 외웠는데 효과가 없는 듯 했지만 그의 머리 위에 작은 모리가 나타나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고 마법이 통했다는 걸 깨닫죠. 저녁에 그녀는 기모노를 입고 모리가 좋아하길 바라지만 그의 감정을 알 수 없어서 작은 모리를 보니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데 니코는 계속 모리의 표정을 살피죠. 공포 장면에서는 겁먹은 것 같고 로맨틱한 장면에서는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아서요. 극장을 나오면서 그는 영화를 칭찬하고 그녀에게도 재미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주인공이 감정 표현을 잘해서 재미있었다고 말하죠. 아이 하나가 달려오다 미끄러져 팝콘을 쏟았는데 모리가 재빠른 반사신경으로 잡아줘서 아이가 기뻐해요. 니코는 그가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또한 그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죠. 그들은 축제를 즐기고 모리가 니코에게 자신의 표정에 대해 묻자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죠. 그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가 화났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아 적을 방심하게 만들었기에 감정 표현하는 법을 잊었다고 설명하죠. 그녀는 마법을 풀고 그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다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고 말해요. 모두가 당신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인 걸 아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친구가 없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이 온 후로 그는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해졌고 매일이 즐겁다고 해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하지만
칸시가 축제에서 가미와 함께 찍은 셀카를 보내온 것을 보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죠.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니코에게 학교 사진을 하늘에서 찍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니코는 기뻐합니다. 그녀의 마법석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고 모리와 함께 서 있는데 모리가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피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날카로운 장미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브라는 소녀가 자신이 학생회 부회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리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니코에게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학교에서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하죠.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니코는 충격받지만 모리는 그 규칙이 불공평하다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자 이브라는 그에게 더욱 끌립니다. 모리는 그녀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가 또 장미를 던지자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이브라는 다른 의원들이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났다고 말하자 모리는 근처에 숨어 있는 걸 안다며 나오라고 하죠. 또 다른 부회장인 유주루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모리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챘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모리는 그 역시 전형적이라고 생각하죠. 계속 눈을 감고 말하니까요. 니코는 그에게서 강한 사람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지만 유주루는 감이 좋은 여자는 다친다고 경고하죠. 그러자 모리는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만 눈을 뜬다는 걸 깨닫습니다. 곧 다른 학생회의 멤버들도 합류하는데 다들 괴짜들이라 모리는 저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니코와 함께 떠나기로 하자 녀석들이 전부 덤벼들지만 단 한 방에 날려버리고 약하다고 말하네. 학생회장 탈루가 도착하고 니코는 이름이 익숙하다고 느끼자 모리는 스즈카의 오빠라고 알려주네. 스즈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모리는 왜 스즈카를 도운 마법을 억압하려는지 의아해하며 니코가 타고난 걸 벌하는 건 차별이라고 말하네. 논리 정연하다고 칭찬하지만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왜 계속 모자를 잡고 있냐고 묻네. 머리카락이 모재 붙어 있다고 설명하자 조타로 흉내내는 것 같아서 모리는 짜증을 내네. 모리는 학생회 녀석들이 이상하다며 소리치기 시작하고 평소 침착한 모습과 달라서 니코는 놀라네. 탄루는 모리처럼 강하고 침착한 사람이 없다며 모리가 학생회에 들어온다면 니코의 마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하네.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고 니코에게 가자고 말하며 둘은 빗자루를 타고 그곳을 날아 떠나네. 그 후 가미와 칸시가 모리와 니코를 만나기 위해 옥상에 도착하고 모리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칸시는 그가 의회에 합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말하고 가미는 그들의 소개 영상을 틀어줍니다. 칸시와 가미는 첫 번째 캐릭터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유니폼이 이상해 보이기 때문인데 모리는 그들과 똑같은 스테레오타입을 가진 캐릭터가 8명이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예회회 의원들이 회의를 위해 모이고 그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지만 회장이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모리는 자신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항상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회장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탄루는 어렸을 때부터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모리와 다른 사람들은 소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마침내 그가 왜 탈루를 싫어할 수 없는지 깨닫지만 그에게 호감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탄루가 갑자기 나타나 다시 한번 모리에게 의회에 합류하라고 요청하며 그에게 도전 과제가 있고 지면 반드시 합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걔는 모리를 학교에서 공격해서 단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모리가 자기네 편에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해요. 모리는 어이없어 하지만 탈루는 신경 안 쓰고 모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모리는 도망쳐요. 다음날 네모는 모리네 집으로 향하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란 걸 알아서 초인종 누르기를 망설여요. 갑자기 모리를 발견하고 고양이 모습으로 변하고 모리는 네모를 알아보고 집으로 초대해요. 니코와 콘치가 고양이에 대한 코미디 쇼를 보고 모리마저 웃게 만들고 고양이가 돌아온 걸 알아차려요. 니코는 네모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실수로 네모에게 우유를 쏟고 모리는 네모를 씻겨주기로 해요. 네모는 처음엔 망설이지만 목욕을 하기로 하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잠들면 어색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기에 잠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리가 머리를 말려줄 때 또 다시 잠이 들고
인간 모습으로 변해요. 하지만 다들 TV 보느라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녀는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근처 숲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갑자기 위험을 감지하고 작은 오두막을 발견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하지만 니코를 공격하려 마법사가 준비 중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간다. 학교에서 모리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채고 콘치에게 학교를 둘러보며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라고 말한다. 그는 니코에게 예언 때문에 걱정되니 오늘은 바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네모 때문에 방해받는다. 가미가 무도라는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보인다. 무도는 가미의 운동화를 노리고 있고 가미에게 사탕을 주며 욕망을 이룰 만큼 강해지게 해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미는 제안을 거절하고 무도가 그를 때리려 하자 콘치가 나타나 무도를 제지한다. 가미는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던 척하려 하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콘치는 사탕을 발견한다. 그러자 무도는 그 사탕이 드롭스라고 불리며 먹는 사람의 억제력을 제거한다고 밝힌다. 그는 비밀 웹사이트에서 양식만 작성하면 집으로 약이 배달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콘치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도는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해요. 그 약은 그냥 평범한 사탕일 뿐이니까요. 콘치는 사탕인데 어떻게 억제제를 제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무도도 자기도 모른다고 하죠. 그는 마법으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하며 무도에게 학교에서 누가 약을 나눠주는지 묻자 늑대라는 학생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얼굴이나 학년을 몰라요. 그냥 우편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에게 약을 주거든요. 무도는 늑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안다고 하고 가미는 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부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모리는 네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니코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말하기 시작해서 네모는 얼굴을 붉히죠. 이미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그는 니코가 옆 동네에 마녀 가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엄마가 말해줬다고 하면서 네모에게 만나서 반갑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난 사이라 들키면 곤란하잖아요. 고양이였을 때 다들 번갈아 가며 쓰다듬어 준 걸 밝힐 수도 없고 모리는 니코를 노리는 걸 수도 있으니 믿을 수 없다고 경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네모는 이미 이부키의 예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고가 울렸다고 하면서 주변에 워록이 있으면 알려주는 주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니코는 워록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네모는 악을 위해 흑마법을 쓰는 마녀가 워록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백마법을 쓰는 마녀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워록들은 패배했고 그 후 모든 마녀들에게 워록이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고 주문이 걸려 있습니다. 워록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만 마녀가 타락해서 숨어 지낼 수도 있고 워록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코를 잡으려고 한다는 걸 들었는데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으니 니코를 노리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리는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네모는 니코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별한 마녀라고 밝힙니다. 학교에서 콘치는 울프와 마주치고 울프는 그에게 싸움을 걸지만 콘치는 울프에게 너무나 쉽게 패배하고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울프가 예언 속의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 물방울들이 울프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런 녀석에게 질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서서 싸우려 한다. 망토를 써서 투명해진 그는 간신히 울프를 한 대 때리지만 울프는 콘치를 붙잡고 싸우는 이유는 그저 피가 끓어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집에서 네모는 니코의 어머니가 니코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네모는 불안과 공포가 사람을 마법사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니코는 자신의 힘이 사람들을 해칠까봐 걱정한다. 모리는 자신이 마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하며 그녀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는 행복해한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따라가 보니 콘치가 문 앞에 쓰러져 있다. 니코가 치료해 줬는데 힘이 빠지니까 모리가 간식을 만들어줘. 콘치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서 모리는 예언을 이해하고 네모는 마법사가 사탕방울 뒤에 있다고 생각해. 네모는 울프가 첫 번째 실험이고
사탕방울로 군대를 늘리는 게 목표지만 군대가 커지면 마법사가 그들을 조종할 거라고 말해. 모리는 네모에게 마법사를 어디서 봤냐고 묻지만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직접 찾아보기로 해. 모리는 콘치에게 내일은 쉬라고 하고 니코랑 자기가 학교에 갈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옆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말하고 네모는 모리의 침착함에 놀라워해. 그런데 다음날 모리가 벽에 구멍을 내면서 학생에게 울프에 대해 묻고 있어. 그 후 모리가 다른 남자애를 쫓아가자 니코는 땅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도와주려 하지만 오히려 모리가 넘어져 버려. 학생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도망가려는데 가미가 나타나서 겨우 붙잡아. 모리가 그를 신문하자 학생은 울프가 드롭을 되팔려던 학생을 때리는 걸 봤다고 말하고 곧 모든 개들을 모을 계획이란 걸 안다고 하죠. 학생이 떠난 후 가미는 모리와 니코를 돕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가미가 관여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자 가미는 울프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사고 이후 스케이트보드를 그만둬야 했고 그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졌지만 너희들과 어울리는 게 재밌다고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를 믿기로 합니다. 모리가 니코와 집으로 향하던 중 네모에게서 아직 집을 찾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니코는 자신이 뭘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해야 하지만 그는 니코가 싸움에서 마법을 쓸 수 없다는 걸 알죠. 훈련 중인 모든 마녀에게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제어 장치가 걸려 있으니까요. 한편 네모는 그 집이 마법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곳으로 통하는 입구가 인간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양이 모습일 때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녀는 고양이로 변신해서 마법 공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울프가 나무를 치며 연습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법사는 그에게 개 50마리를 모아 니코를 공격하라고 시키고 네모는 모두에게 알리려고 나가려 하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죠. 마법사가 그녀를 죽이려 하자 울프가 막아서고 대신 니모에게 약을 먹여 잠들게 하고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집에서 모리와 일행은 계획을 검토하고 울프를 이기려면 니코가 마법으로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칸시에게 마법사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녀를 쓰러뜨리면 개들이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미는 울프가 개들을 소환했다고 밝히고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자 니코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칸시는 항상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녀를 보고 자신의 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가미는 모리에게 자기가 다치면 니코가 치료해 줄 수 있는지 묻고 모리는 니코는 새로 생긴 상처만 치료할 수 있어서 가미의 오래된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가미는 신발 끈을 묶는다며 먼저 가라고 하지만 모리가 함정에 빠지고 가미도 뛰어듭니다. 모리는 어리둥절해하고 가미는 마법사와 거래를 했다고 밝힙니다. 마법사는 그의 부상을 치료해주는 물약을 주는 대신 그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모리는 자신이 패밀리어 가문 출신임을 깨닫고 가미는 초승달을 보며 늑대인간으로 변신하려 하는데 알고 보니 그와 울프는 동일 인물이었어. 가미가 모리를 날려버리면서 늑대인간이 최강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리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 가미를 되받아쳐. 한편 네모는 잠에서 깨어나 니코에게서 개들이 공원에 모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알아. 칸시는 모리와 가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닫고 모리가 없으면 불리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개들과 맞서기로 해. 그들은 니코의 마법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숨겨서 마법사를 찾으려 하고 개들을 조심스럽게 피해 지나가지만 니코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 그래서 니코는 모두에게 스파이가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서로 공격하기 시작해. 칸시는 니코와 함께 후퇴하고 혼자 맞설 생각을 하지만 니코는 그들 위로 날아가 마법사를 찾아내는데 성공해. 칸시는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니코는 스카프를 사용해 칸시의 위치를 드러내고 개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몸을 둘로 나눴고 방심한 그녀를 공격하는 거야. 그녀는 정신을 잃고 그들이 그녀가 몸에서 기어 나오는 걸 보는데 너무 작아서 충격받아. 마녀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을 때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전히 비참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해. 그녀는 어떤 미스터리한 사람에게 접근받았는데
그 사람이 잠재된 능력을 깨우고 수명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대가로 몸이 작아진 거야. 칸시와 니코는 그런 거래를 받아들인 그녀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임무를 완수하면 원래 크기로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말해. 네모가 합류하고 모리가 어디 있냐고 묻자 니코는 그와 가미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해. 하지만 네모는 가미와 울프가 동일 인물이라고 밝히고 인체엔터에게 그들을 그에게 데려가라고 해. 한편 울프와 모리는 막상막하인 것 같고 모리는 울프와 가미 사이의 정신적인 연결에 대해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가미의 기억을 전부 가지고 있지만 가미는 자기가 뭘 하는지 기억 못할 거라고. 그리고 가미가 계약을 맺었고 자기가 협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하더군. 가미랑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폰에 메모를 남길 거라고도 하던데. 모리는 가미가 친구들을 속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하고 근데 울프는 대답을 거부하고 모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려. 마무리를 지으려는 찰나니코의 마법 때문에 갑자기 땅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려. 그래서 울프는 발을 헛디디고 모리는 그 틈을 타서 울프를 땅바닥에 내리꽂지만 니코는 마력을 다 써서 지쳐버려. 니코는 울프를 설득해서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인챈터가 모리를 제거하라고 명령해서 콘치는 니코를 빙빙 돌리기 시작해. 근데 울프는 협정의 표식을 드러내면서 니코를 죽이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말해. 울프는 모리에게 달려들고 콘치는 울프가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리는 울프의 공격에 패턴이 없어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울프는 모리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패배를 인정하라고 하지만 모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먹을 마구 날려. 콘치가 늑대가 특정 방향으로 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고 늑대는 모리가 자기를 슬라임 쪽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는 걸 알아채고 반대 방향으로 점프하지만 모리는 그걸 예측하고 공격을 적중시켜. 늑대가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시야가 흐려지자 모리는 늑대를 제압하기 위해 위에서 펀치를 퍼부어. 니코는 생각 없이 모리에게 달려가고 멈추려 하지만 결국 그를 안고 울기 시작해. 그 후 그들은 마법사에게 늑대와의 계약을 끝내달라고 부탁하지만 마법사는 그렇게 하면 자신을 제거할 거라는 걸 알아? 니코는 마법사에게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머물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엄마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제안해. 니코는 마법사에게 배우가 누구냐고 묻지만 이름을 밝히려는 순간 마법사의 몸이 갑자기 원래 크기로 돌아오더니 먼지가 되어 사라져. 가미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마법사의 마법이 도둑맞았기 때문에 계약 표식이 사라졌다고 밝혀. 그들은 가미가 심하게 다친 것을 보고 니코는 그를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가미는 그녀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니코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그 후 가미는 목욕탕에 갔을 때 모리 일행이 왜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만 모리는 화가 나긴 해도 가미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애썼다는 걸 안다고 말합니다. 한편 네모는 니코에게 마법사가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은 마녀가 태어난 후 탯줄로 만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법사는 마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불가능하고 니코는 가미에게 그 약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네모는 예언이 아직 유효하다고 경고하지만 니코는 모리 일행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미는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은 가미가 사고 후 걷지 못하게 된 어머니를 위해 약을 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미는 사고 전부터 스케이트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자신의 늑대인간 능력이 불공정한 이점을 줄까 봐서요. 하지만 사고로 어머니가 다쳤고 가미는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대회에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니코가 약을 건네자 가미는 어머니의 다리에 약을 붓고 어머니는 즉시 일어서고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 후 가미는 엄마가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로 나가 혼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니코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살아도 되는지 묻고 그들이 그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두 동의하죠. 다음 날 가미는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고 매일 그들을 보게 될 걸 알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죠. 모두 그에게 잘 지냈냐고 묻지만 그는 어젯밤에 뭘 했는지에 대해 다른 대답을 하고
그들은 그가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는 걸 깨닫죠. 그러고 나서 그는 초승달 모양을 보면 변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울프는 이기적인 성격이라 다루기 힘들다고 하죠. 어떻게 된 건지 여자들은 모두 울프에게 끌리고 그 때문에 그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울프만 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뒷정리만 해야 하니까요. 모리는 집안에 있는 초승달 모양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일을 끝낸 후 가미가 크로아상을 보고 울프로 변신했다는 걸 깨닫죠. 울프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여자들은 그에게 끌리지만 칸시가 간신히 그를 찾아내요. 그는 울프에게 널 잃은 건 상관없지만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건 용서 못한다고 말하고 싸움이 벌어지려 해. 하지만 니코가 갑자기 나타나 울프에게 다시 가미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니코는 그가 자기 소환수라는 걸 상기시켜줘. 하지만 그는 구두 계약만 맺었다고 말하며 니코가 필요할 땐 언제든 지켜주겠지만 자유를 빼앗기진 않겠다고 해. 모리가 합류하고 울프는 모리에게 졌으니 그의 말을 듣기로 하고 그를 이길 때까지 그의 말에 복종하겠다고 말해. 그는 다시 가미로 변신하고 가미는 울프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해. 왜냐하면 그에게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을 울프가 돌봐줬고 그의 힘을 존경한다고도 언급해. 다음 날 네모가 모리의 집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 그녀는 그처럼 강한 소환수를 원하지만 그에게 신하가 되어달라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해.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양이 모습으로 변신해서 집으로 들어가지만 가미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울프는 그녀가 누군지 아니까. 하지만 가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울프로 변할까봐 걱정하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집안에 초승달 모양의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 근데 가미는 TV에서 초승달 모양을 보고 또 변신해서 냉장고에 있는 걸 다 먹어치우기 시작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모리가 사고만 안 치면 변신한 채로 있어도 된다고 해서 집을 안 나가. 다들 나가고 나서 네모가 인간으로 변신하자 걔는 네모가 자기 비밀을 숨기는 걸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아. 걔는 네모한테 매달 가미를 변신시키려고 초승달 모양을 보여주면 내 정체를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거래를 해. 걔는 모리보다 강해지는 게 목표인데 한동안 변신을 안 하면 약해질 거라고 하면서 모리를 넘어서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런데 모리 일행이 돌아온 소리가 들리자 걔는 재빨리 네모를 안아 올리면서 고양이로 변신하라고 해. 그러자 네모는 걔가 마법사한테서 자기를 구해줬던 게 생각나서 얼굴을 붉히고 니코는 고양이가 걔한테 잘 따르는 걸 보고 모든 여자는 종족을 불문하고 걔한테 끌린다고 말해. 다음날 니코는 친구가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요리를 하고 싶다고 모두에게 말해. 모리한테 요리 실력을 보여줘서 자기를 더 눈여겨보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다들 니코가 요리만 했다 하면 항상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하지만 니코는 꼭 자기 요리를 좋아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다음날 점심을 만들 계획을 세우죠. 니코는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마법 주문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를 찾아내지만 모리가 니코의 계획을 엿듣게 돼요. 다음날 니코는 끔찍하게 생긴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법 가루를 뿌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모리는 니코가 뭘 하려는지 알고 요리를 구해내려고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가 상에 가져다 놓겠다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모리는 자기가 구해낸 요리를 먹는데 맛이 끔찍하지만 다 먹어치우려고 해요. 모리는 가루가 뿌려진 요리는 맛이 더 나을지 궁금해하지만 다들 행동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요리에 푹 빠졌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리는 가루를 움켜쥐고 니코에게 이게 뭔지 설명하라고 하지만 니코는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결국 가루가 니코에게 쏟아져요. 남자가 황급히 입을 막지만 칸시와 가미가 냄새를 맡고 니코를 쫓아가자 니코는 모리를 데리고 얼른 날아간다. 그녀는 남자들을 홀리는 주문이라고 밝히지만 마을 위를 날다가 가루를 쏟아버려서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쫓아오기 시작한다. 그녀는 모리와 숨고 마법을 풀려면 그녀가 사람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고 남자가 그녀의 피부 어딘가에 키스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고 주문이 풀리지만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다. 칸시와 가미가 도착하고
니코는 모리가 방금 자기한테 키스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주문을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별일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의 침착함에 놀란다. 그녀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하지만 밤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계속 그 일이 생각나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여기서 영상이 끝납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